도면 작성 실습 5주차 3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켓트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켓트링은 사출기 노즐과 스프로 부시의 구멍을 일치하기 위해 고정적 설치판에 고정하는 로켓트링입니다. 즉 쉽게 해서 고정적 설치판에 로켓트링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 로켓트링 부분에 사출기 형판에 들어가기 위한데, 사출기 형판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되어 있으면은 노즐이 이렇게 온다고 봤을 때 이러한 로켓트링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고, 여기서 이제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트링이 여기 있는 이 로켓트링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노즐의 센터와 거면의 센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SM45C, S45C는 일용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지 마시고 SM45C로 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치스 규격입니다. 자, 여기서도 종류는 L형, JIS형, B형, 볼트형, 대구형형, 이런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 부분이 A형입니다. 이 A형 부분에 로켓트링이 이 D에 대한 어떤 파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00파이를 많이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0파이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파이, 120파이, 혹은 더 큰 파이는 150파이, 200파이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되는 부분 한 100파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850톤 정도까지는 거의 다 100파이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켓트링의 공차는 마이너스 공차를 해서 조금 크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출기 부분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이 볼트 자리는, 여기 볼트는 10에 6.5니까 이런 부분은 M6을 기점으로 조아주고 있습니다. M6을 기점으로 조아주고 있고, 마찬가지 이 B는 플러스 공차를 적용하여 스프루 부시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스프루 부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부분은 플러스 공차를 적용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T는 보편적으로 15, 20,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20파이였을 때는 85가 아니라 이 D가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칭이 된 볼트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D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파이, 120파이 이런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 이 부분은 M6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몰드베이스에 갈 때는 이 파 내려가는 기임을 5mm나 10mm 정도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 위에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장착되어서 자동으로 센터를 맞춰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A형 45도 각도로 해서 노즐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노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스프루 부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지만, 이 부분은 스프루 부시를 잡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프루 부시를 볼트형으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대구경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모델 자체가 커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대구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볼트 위치가 이쪽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D1 같은 대구경 같은 경우는 파이 100일 때는 130 정도의 파이를 설정하고, 마찬가지 이럴 때는 150파이를 설정합니다. 여기 11mm, 7mm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M6짜리 볼트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몰드베이스 끝단, 즉 쉽게 해서 고정식 설치판 끝단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차를 마이너스 공차를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로켓드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로켓드링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출기의 센터와 금형의 센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주문은 A형, B형, C형에서 다이아가 얼마냐, 파이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그 다음에 B가 얼마냐, 이 B 부분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구멍이 로켓등이 들어가는 구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루 부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프루 부시는 사출기 노즐로부터 용융수지를 공급받아 캐비티 내에 충전시키는 스프루 부시에 대해서 규정한다. 스프루 부시도 A형 볼트 고정형과 일반 로켓드링 고정형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질은 SM45C,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탄소 공구항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열합금 공구항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부분은 SM45C를 사용하고 요 있는 부분에 입구 부분을 화형 경화 처리를 하여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루 부시는 금형 수지가 사출기 노즐에서 가장 먼저 금형 속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받는 통과하는 그 부분이 스프루 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트 고정형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볼트를 고정하여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개의 볼트를 고정하기 때문에 회전 방지편을 사용하여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지편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형 볼트 고정형의 스트레이트 타입과 테이프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A형 같은 경우 스트레이트 타입은 보통 2매 구성 금형, 즉 2단 금형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단 금형에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주로 3단 금형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단 금형에. 그래서 3단 금형에 테이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의 각도도 일반적으로 보면 1도에서 10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에서 5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도에서 5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SR이라는 게 있습니다. SR이라는 게 9R이 되겠죠. 이 SR은 노즐의 R보다 커야 됩니다. 노즐도 SR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프로 S로 표현하고 노즐을 N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서 R은 스프루 부시 R이 노즐 R보다 커야 합니다. 얼마 정도? 1mm 정도 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을 파이로 표현하게 되면은 파이도 스프루 부시가 보다 노즐이 커야 한다. 노즐보다 스프루 부시가 파이가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호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점 접촉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노즐 파이가 적어야만이 노즐 R이 적어야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점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 되면은 여기서 닫히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부분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공간상으로 수지가 침투하여 이 부분에서 잘 떨어져 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열을 계속 받아서 이 부분이 제품 속으로 빨리 들어서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즐 R보다 스프루 부시 R이 커야 되고, 마찬가지 P 부분도 이렇게 봤을 때 P 부분보다 노즐 R이 작아야만이 이런 부분을 다 빼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크게 되면은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빠져나오지 않게 되므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노즐 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즐 R이 얼마인지를 알고 노즐 파이가 얼마인지를 노즐에 대한 R과 파이를 얼마인지를 알고 선프로 부시를 얘에 대한 SR과 P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출기 카탈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 각도에 대한 이런 부분의 각도는 0.5단위로서 1에서 4도인데 보통 1도 내지 2도 정도 길이가 길면은 그 정도밖에 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은 가능하면은 런너의 직경과 비슷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런너의 직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외경은 치수를 마이너스 공차만 적용시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수지가 흘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차가 크게 되면 수지가 안쪽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 공차, H6 공차로 해서 공차를 좀 적게 줘갖고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항상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타격을 줌으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호칭 치수 분모로 보게 되면 호칭 치수는 D로 표현됩니다. D로 표현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16파이와 20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16파이와 20파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에서는 이런 부분이 사용될지 모르나 거의 한국에서의 가장 표준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문에 대한 사양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주문 사양은 제작사의 부품 제작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L 지수는 사용자가 지정한다. 0.1단위로 지정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0.1단위로의 표준품은 없고 일반적인 해서 가공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타입의 경우 3단 검용에 적용한다. 아까 제가 3단 검용에 적용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SR 값은 사출 성격이 노즐 선단보다 R보다 1mm 크게 한다. 수지의 역류를 방지한다. 이렇게 요각했지만 파이도 마찬가지. 파이도 노즐 파이보다 P가 있는 포이가 0.5 정도 크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프루브시 부분인데요. B형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 SM45C, SM45C와 STD61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B형인데 일반적으로 이 윗부분에 로켓터링이 부착이 되어서 로켓터링에서 이 부분을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잡아줍니다. 볼트형은 볼트 힘에 의해서 사출 압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지만 이 부분은 로켓터링에 의해서 잡아줍니다. 로켓터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회전 방지를 하기 위한 회전 방지에서 핀을 잡아서 회전 방지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회전 방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러너에 대한 그 부분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SR과 P는 아까와 동일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35, 40인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게 35에 35도가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H 부분도 마찬가지 보면은 16과 20을 거의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공차가 H6 아주 타이트하게 공차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각도의 부분도 1도 내지 2도 정도를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적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H는 25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했는데 H라는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보게 되면은 사줄기 고정판 규격으로 대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켓트링에 의해서 이 부분을 뒤로 후퇴하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로켓트링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서브로 부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로켓트링이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볼트로 이렇게 조립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앵귤러 핀에 대해서 규정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형상에 언더컷이 있을 때, 금형의 개폐 시 슬라이드 코어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핀이 앵귤러 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슬라이드 코어라는 것은 제품에 이러한 뭔가가 튀어나오는 부분에다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팅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이 부분에 경사로 이렇게 핀을 투입해서 이 슬라이드 상하 방향, 금형이 열리는 이 상하 방향을 이 슬라이드 코어는 이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의 핀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 부분의 이름이 앵귤러 핀입니다. 그래서 재질들은 STB2, STD11.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거는 베어링강에 해당이 됩니다. 베어링강에 해당되고 STD11은 냉간 합금 공구강입니다. 아까 STD61은 열간 합금 공구강인데 STD11은 냉간 합금 공구강이 되겠습니다. 냉간 합금 공구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앵귤러 핀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호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호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D와 여기 D는 호칭에 대한 부분으로 같습니다만 공차값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가 틀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위에 부분, 이 부분은 억지 기움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억지 기움, 이 부분은 슬라이딩 공차가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칭 치수가 쭉 넣습니다. 실질적으로 앵귤러 핀에 사용되는 강도를 계산했을 때 12, 그 다음에 12, 16, 20, 25, 30, 35, 40, 50까지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압력에 따라서 이 슬라이드 중량이라든가 사출 압력,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에 따라서 한 개를 쓰든 두 개를 쓰든 하면서 이 호칭 치수의 D에 대한 강도도 계산을 하여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A라는 이 각은 이 각과 여기에서 경사로 들어간 이 각과 동일한 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볼로 잡아주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잡아줘도 무방하게 원위치를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볼형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13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리턴핀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턴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높이의 T는 거의 다 8mm 고정입니다.
이 T는 거기다가 8mm로 고정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N 부분은 앞입부, 그다음 L은 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S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R을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와 길이에 대한 부분은 길어질 뿐 슬라이드 작동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작동거리는 삼각함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앵귤라 핀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각도를 알고 이 작동거리를 알면은 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작동거리가 핀의 길이를 구하고 높이를 알고 이런 부분으로 작업을 해서 이 핀의 길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동거리가 얼마냐, 작동거리를 얼마냐에 따라서 핀 길이를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작업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금형 부품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L 및 N 치수는 사용자가 지정한다. 0.1단위로 앵귤러 핀 AV 각도는 일반적으로 15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로킹 블록의 각도는 17도를 적용한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15도보다는 13도하고 15도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일반적으로 앵귤러 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도는 13도, 그 다음에 로킹 블록은 15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의 편차를 주는 이유는 작동거리에 의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코어 작동은 앵귤라 핀에서 하고 로킹 블록은 슬라이드를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각도가 크게 되면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각도에 따라서 이런 개입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로킹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킹 블록이라는 것은 제품 형상에 언더컷이 있을 때 금형 겹핏이 슬라이드 코어의 밀림 방지, 즉 압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슬라이드 코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이 압력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밀림 방지편으로 사용되는 로킹 블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로킹 블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코어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슬라이드 코어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로킹 블록이 이 슬라이드 코어가 후진하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상태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로킹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로킹 블록은 이렇게 표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거기다가 표준품보다는 가공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준품이 있다면 이 표준품을 활용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훨씬 더 작업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낫기가 가장 많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치수에 대한 규정들을 L 치수, T 치수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로킹 블록에 대한 각도를 한번 알아보면은 로킹 블록의 각도는 GV 각도는 일반적으로 17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는 부분은 실제로 17도보다는 15도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3도. 자, 그러면 각도에 따른 부분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러한 제품에서 슬라이더 코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즉 이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에서 잡아주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도를 적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작동거리에 따라 이 길이가 작동거리가 길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각도를 좀 더 크게 해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각도는 15도에서 13도를 적용합니다. 앵귤라 핀은 13도, 워킹 블록은 15도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3차 시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